자, 심층순환. 자, 요걸 배울 거예요. 자, 첫 번째 심층순환이라고 하는 게 뭔지 정의가 나와 있어. 자, 심층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자, 해수의 심층에서 나타나는 순환으로 자, 심층에서 나타나는 순환으로 얘네는 바람의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그렇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야. 자, 그 다음에 자, 이 발생 원리가 있어. 굉장히 쉽게 설명하자. 발생 원리는 거기 써 있는 대로 뭐 알려고 하지 말고. 자, 밀도예요. 밀도차. 자, 쉽게 밀도가 크면 어떻게 돼? 가라앉아요. 맞아요. 가라앉아요. 그 다음에 밀도가 작으면은 위로 가요? 위로 떠요? 작으면 위로 떠요. 자, 이게 심층순환의 발생 원리야. 네, 자, 표층순환의 발생 원리는 바람이었죠, 대부분. 네, 그리고 돌다가 대륙과 부딪히면 방향이 바뀐다 그랬잖아. 네, 근데 얘네는 밀도 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심층순환에 이걸 실험으로 할 수가 있어. 자, 네, 심층순환의 원리를 실험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자, 여기에다가 실온의 물을 넣어요. 자, 실온에 물을 넣고 그 다음에 종이컵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놔. 요 밑에 구멍을 뚫고 여기에다가는 자, 실온에 소금물을 넣어보고 두 번째는 자, 얼음물에 자, 얼음물을 넣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는 실온보다 어때? 밀도가 크지? 네, 자, 밀도가 크니까 어때? 쭉 가라앉았다가 바닥을 타고 이동을 해요. 네, 그러다가 여기서 떠오르거든. 자, 마찬가지로 또 얼음물을 넣잖아. 그러면 이게 쭉 내려가다가 역시 바닥을 타고 이동하다가 다시 떠올라요. 자, 네. 이런 순환이 일어나는 게 바로 심층순환을 알아보는 실험이야. 자, 그러면 이 속도를 더 빠르게 하려면 자, 얼음물에 소금을 녹이면은 자, 이 속도가 어떻게 돼? 빨라져요. 더 빨라져요. 즉 밀도가 더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더 빨라진다는 뜻이야. 이게 이 발생 원리를 실험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심층순환의 특징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심층순환은 육안으로 확인이 되니? 아니요. 안 되죠. 네, 자, 확인되지 않아요. 그러면 육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심층순환을 전혀 알 수 없느냐? 그게 아니고 수계 연구를 통해 심층순환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일어난지. 자, 이 수계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뭔지를 한번 배워봐야 되는데. 자, 수계는 수온과 염분이 비슷한 자, 해수 덩어리가 수계예요. 자, 이 수계 기원을 알면 어떻게 되니?
수계의 기원을 알면 이 수계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이동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 보면은 수계 성질을 조사하여 수은 연분대에 나타나면 기원과 이동 경로를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 그리고 성질이 다른 수계는 잘 섞일까? 아니요. 안 섞여요. 다른 성질은, 다른 수계는 잘 섞이지 않아. 자, 그러면 이 심층순환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효층순환에 비해 매우 느리게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표층에 풍부한 산소가 풍부하죠. 네. 요게 굉장히 또 중요해. 표층에 풍부한 산소를 심층으로 운반을 해줘. 그러면 산소만 운반하는 게 아니고 또 심층에 풍부한 무기염류. 자, 무기염류를 표층으로 또 운반을 해줘요. 자, 물질을 운반하는 역할도 하는 게 바로 이 심층순환이야. 그 다음에 또, 자, 이 표층순환하고 커다란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표층순환과 컨베이어 벨트처럼 연결되어 있다. 자, 그러면 한 군데가 망가지면 이 컨베이어 벨트가 잘 돌아가겠어? 아니요. 안 돌아가죠. 그래. 자, 그러면 자, 한 장 넘겨볼까요? 네. 자, 거기에 보면은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네. 자, 왼쪽에 그림 가는 열 연분도가 그려져 있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봐봐. 나 그림을 보면 지브롤터 언덕 오른쪽에 지중해 해수 C가 있지? 네. 그 지중해 해수 C가 왼쪽으로 넘어올 때 어디 사이를 흐르니? 대서양 AB 사이. A, B 사이로 흐르지? 네. 그러면 그 중에 밀도가 제일 큰 건 누구겠어? B. 대서양해수 B. 그 다음이? 해수 C. 그렇지. 지중해에서 C가 되고 그 다음에 대서양에서 A가 되지. 네. 자, 그 ABC를 왼쪽 열 연분도에서 한번 봐봐. 역시 ABC가 보면은 자, 밀도가 쭉 나와 있죠. 밀도가 거기선 B가 제일 큰 걸로 나와 있지.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이해됐지?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을 봐봐. 이거 매우 중요해. 시험 문제도 잘 나온다. 네. 자, 대서양에서의 심층순환이 나타나. 네. 자, 요거를 알기 위해서 우선 자, 표층이 침강하는 곳이 어딘지 침강이 일어나는 장소 두 군데가 있어요. 침강이 일어나는 장소. 어디가 있냐면 그린란드 주변에 자, 레브라도해라고 있지. 그린란드 주변에 레브라도해와 그 다음에 노르웨이해가 있어요. 네. 자, 여기에서 침강을 해. 그리고 또 어디가 있냐면 남극 주변에
외델해가 있어. 외델해. 자, 이렇게 침강이 일어나는 장소는 자, 북대서양의 그린란드 주변 레브라도해하고 노르웨이에 그 다음에 남극 주변에 외델해에서 침강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 북대서양의 심층순환 그림 나오지? 네. 요거 해석할 줄만 알면 돼. 자, 거기에서 북대서양 빼고 그냥 대서양이라고 해야 되겠다. 대서양에서의 심층순환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여기가 0도 적도고 플러스 네. 90도면은 북극, 마이너스 90도에는 남극.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라앉은 해수가 쭉 북반구로 올라가는데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 자, 여기 30도 N이라고 써 있지. 네. 자, 요렇게 흐르는 해류가 있어. 요렇게 흐르는 해류의 이름이 남극 저층수예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요쪽 침강이 일어나는 여기가 외대래가 되는 거야. 음. 그 다음에 북대서양 쪽에서 여기에서 이쪽 부근에서 이렇게 내려온 게 쭉 가서 어디까지 흐르냐면 남반구 60도 S까지 흐르죠. 네. 자, 요 이름이 뭐냐? 대서양 심층수. 이게 북대서양 심층수예요. 네. 그 다음에 자 여기 60도 부근에서 여기가 그래서 노르웨이 자 노르웨이나 레브라도의 그린란드 주변이라고 쓰자. 자 여기는 그린란드 주변이에요. 그리고 60도 S에서 하강한 게 쭉 흐르는 해류가 있죠. 또 네. 이게 뭐야? 남극 또 중층수. N까지 이르는데 남극 중충수지. 네. 자, 이 그림을 그대로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이 중에 밀도가 제일 큰 게 누구겠니? 남극 저층수. 그래, 남극 저층수. 전 세계 바닷물의 가장 바닥을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 북반구 30도까지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린란드 주변에서 침강한 해수가, 자, 쭉 침강한 다음에 남반구 60도 S까지 흐르는 게 북대서양 10층수. 그리고 60도 S에서 쭉 흐르는 게 약 1000m 정도 수심을 이루면서 가는데 이게 남극 중층수가 돼. 그 위에는 표층수가 되겠죠? 위에는. 여기에 있는 것들은 표층수가 되는 거야. 알겠니? 네. 요거는 그대로 알아두면 돼. 거기 오른쪽에 밀도 그림 봐봐. TS도 열연분도를 보면 네. 자, 그중에 남극 중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저층수의 위치가 네. 네모칸으로 찍혀 있죠. 네. 거기서도 밀도는 역시 누가 제일 큰 걸로 나타나. 남극 저층수. 그렇게 그 그림을 해석하면 돼.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밀도 연분도로 옮겨갈 수 있으면. 네. 됐지? 네. 그건 그렇게 해서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심층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느냐? 이거는 겹치는 부분이에요. 자, 심층수 순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느냐? 첫 번째, 뭐가 있어? 전 범위에서 일어난다. 전 범위에서 일어나요. 전 세계 밑바닥에 있는 물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 범위에서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수송을 해요. 네. 자,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가 있어? 물질을 공급한다 나와 있죠? 네. 자, 물질을 공급하는데 아까 써준 거잖아. 물질 공급. 산소는 어떻게 한다? 위로 통분상수 공급. 그러니까 심층으로 운반하죠? 네. 심층으로 산소 공급. 그 다음에 표층으로 무기 염류 공급. 이런 것들이 물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아까 쓴 거하고 똑같아.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후 변화를 일으키기도 해요. 음,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 저위도에도 자, 밑바닥에 있는 물이 솟아오르면은 날씨가 어때? 선선해지겠지. 찬물이 올라오니까. 네. 이런 역할이야. 자, 그 밑에 자, 약 12,900년 전에 영거 드라이아이스 빙하기가 나온 예가 있죠. 네. 그거를 간단하게 써줄 테니까 봐봐. 12,900년 전 영거 드라이아이스 빙하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빙하기가 왜 생겼는지 봐봐. 자, 북반구 빙하가 녹아 해수로 유입이 돼요. 자, 그러면 해수의 염분이 어떻게 되겠니? 높아져요. 에이, 뭐가, 아유, 야, 무슨, 잦아, 뭐지? 낮아져요. 낮아지잖아. 네. 그러면 밀도가 어떻게 돼? 해수의 밀도가. 낮아져요. 밀도가 감소해요. 작아져. 그러면은 침강이 어떻게 돼? 밀도가 작으니까 침강이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그래, 침강이 억제가 돼. 그러면 침강이 억제되니까 저위도에, 잘 봐, 저위도 표층수가 고위도로 이동하는 게 잘 이동할까? 아니요. 안 되잖아. 그러면 이동이 억제가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어떻게 돼? 저희도의 에너지 공급이 안 되겠지. 네. 그러면 에너지 공급이 안 되니까 고위도는 계속 추워지죠. 네. 기온이 계속 하강을 해. 저희도에서 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야 기온이 하강해서 드라이아이스 빙하기, 영거 드라이아이스 빙하기라고 부르는 게 이렇게 해서 나타난 거란 말이야. 네. 자, 이렇게 즉 심층순환은 표층순환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네. 됐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제목이 뭐야? 이건 지워도 되지? 네. 자, 그 다음 큰 제목이 뭐죠?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맞아, 이거야. 이제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을 볼 거야. 네. 자, 상호작용을 보기 위해서 우선 용승과 침강이라는 거를 배울 텐데, 네. 자, 첫 번째, 표층의 수의 이동을 볼 거예요. 자, 표층의 수의 이동과 평균 해수의 흐름. 자, 흐름을 보면, 자, 첫 번째, 북반구에서는 표층 해수는 바람 한방. 방향의 오른쪽 45도로 흘러요. 45도로 흐른다. 자, 그러면 우리 예전에 이렇게 배웠던 거 있잖아. 그 지구를 이렇게 세 개씩으로 나눴었지. 네. 자, 북반구에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두 개 외웠지? 네. 자, 이거 봐봐.
이게 북동무역풍이지. 네, 이 바람 방향의 오른쪽 45도는 이쪽이겠다. 이게 오른쪽 45도가 되겠지. 네, 봐봐. 그래서 해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이게 북쪽도 해류. 네, 알겠니? 네, 자, 표층 해수는 이렇게 바람 방향의 오른쪽 45도야. 그런데 평균 해수. 자, 평균 해수의 흐름을 에크만 수송이라고도 불러요. 네. 자, 이 에크만 수송은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흘러요. 자, 그 다음에 남반구는 이거하고 반대가 되겠지. 네. 표층에서는 어떻게 흘러? 그럼 바람 방향의 왼쪽. 왼쪽 45도. 그런데 평균 흐름은 어떻게 흘러? 에크만 수송은 바람 방향의 바람 방향의 왼쪽 90도. 왼쪽 90도로 흘러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어디를 기준으로 한번 그림으로 살펴볼 거냐면, 자, 북반구 동안, 요걸 비교해보자. 동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쪽이 바다예요. 우리 동해안이라고 하는 거 알지? 네, 동해안은 동쪽이 바다고, 서쪽이 대륙이 있는 거지,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응, 그것처럼 동안이라고 하면은 동쪽이 바다, 서쪽이 땅덩어리. 서안이라고 하면 서쪽이 바다, 동쪽이 땅덩어리야. 응, 자, 그러면 잘 봐. 요렇게 그림을 요렇게 한번 그려보자. 여기는 육지, 여기에서 바다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 자, 바닷물은 요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닷물이야. 자, 요렇게 자, 요런 방해 표시가 돼 있어. 자, 그럴 때 잘 봐.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건 무슨 풍이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불었어. 남부? 이거 남풍이죠? 응, 그러면 잘 봐. 자, 남풍이 불었을 때 이 표면에서는 오른쪽 45도로 흐른다 그랬지? 응,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바닥까지 볼 거예요. 밑바닥. 응, 밑바닥까지 가면서 물의 흐름이 이런 형태로 흐름이 바뀌어. 자, 이런 형태로. 자, 이렇게 바뀐 다음에 바닥에서는 이렇게 거꾸로까지 흐를 수 있거든. 이런 나선 형태로. 응, 그런데 평균 흐름은, 자, 평균은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이게 평균 에크만 수송이에요. 네, 자, 그럼 잘 봐봐. 여기에 있는 물은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지. 응, 그러면 표면에 물이 부족해지지. 네, 자, 물이 부족하니까 이 물을 채우기 위해서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겠지. 네, 이런 걸 용승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연안 용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에 물이 부족하면은 밑에 있는 물이 솟아오르고 네, 표면에 물이 많으면 가라앉아요. 네, 알겠니? 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용승과 침강을 배울 거예요. 자, 용승과 침강에서 첫 번째 용승. 용승이라고 하는 거는 심해의 찬물이 자 표면으로 솟아오르는 거죠. 네,
자, 솟아오르는 현상인데, 자, 표층의 물이 표층의 물이 네. 주변보다 많을 때 일어나, 적을 때 일어나. 적을 때. 그렇지, 주변보다 적을 때 일어나요. 자, 그러면 찬물이 위로 올라오니까, 그치? 네.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 용승이 일어나면서. 자, 서늘한 기후가 되겠죠? 네. 대기가 냉각이 돼요. 찬물이 올라오니까 대기가 냉각이 되고, 그 다음에 안개는 자주 발생하는데, 강수량이 매우 적어 건조한 지역이 돼요. 왜 그러냐면, 구름이 만들어져야 비가 오지. 네. 구름은 뜨거울 때 상승해? 아니면 차가울 때 상승해? 뜨거울 때. 그래, 뜨거울 때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을 만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긴 찬 공기니까 상승하지 않아. 네. 그러면 구름이 안 만들어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자, 심층에 있는 산소를 표층으로 운반하다 보니까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모여. 그래서 좋은 어장이 형성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수온 약층이 형성되는 깊이는 깊어질까, 얕아질까? 밑에 있는 음, 바닷물이 솟아오른다고 생각해봐. 네. 그러면 찬물도 따라서 올라오겠지? 네. 그러면 수온약층이 형성되는 깊이는 깊을까, 얕을까? 깊어요. 에이, 얕아지지. 얕아지는. 왜 그러냐면, 봐봐. 자, 표층에 이건 이따가 그림을 그릴 거지만, 여기가 표층에 물이 부족하지? 네. 그러면 물이 부족하니까 물이 이렇게 상승을 해, 이렇게. 네. 상승해서 양쪽으로 퍼져나가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온약층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봐봐. 수온약층이 형성되는 깊이는 이거밖에 안 되잖아. 네. 물 따라 오른단 말이야. 음, 네. 거기에 이 말도 써놔. 수온약층이 자 얕아진다. 수온약층이 형성되는 깊이 얕아진다는 없죠. 그거 써놔야 돼. 네. 자, 침강. 자, 표층에 물이 심층으로 가라앉는 현상이지. 네. 가라앉는 현상. 자, 그러면 표층의 물은 네. 주변보다 많을 때야, 적을 때? 많을 때. 그렇지. 물이 주변보다 많을 때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침강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자, 표층에 용존산소가 심층으로 운반되지? 네. 표층 산소가 심층으로 운반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수온약층이 형성되는 깊이는 어떻게 될까? 수온은 상승을 하고 수온약층이 형성되는 맞아요. 깊이는 깊어져요. 알겠지? 네. 자, 근데 있지, 이거. 자, 예서야 이거 외울 때, 네. 자, 어떻게 외우는지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자, 북반구 동안하고 네. 북반구 서안은 서로 반대로 일어나. 네. 그러니까 동안에서 남풍이 불면 용승이 일어나. 그러면 서안에서 무슨 풍이 불어야 용승이 일어나? 북풍. 그렇지. 북풍이 불어야 용승이 일어나. 남풍이 불면
침강이 일어난다는 뜻이야. 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남반구 동안하고 네, 북반구 동안은 서로 또 반대로 일어나. 그러니까 이런 거지. 북반구 동안에 남풍이 불면 용승. 남반구 동안에 남풍이 불면 뭐야? 신강, 그렇지. 그렇게 외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외우는 거는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동서반대, 북반구, 남반구 반대로 외우면 돼. 아, 그러면 얘도 이렇게 되지. 남반구 서하는 얘하고도 이렇게 반대가 되겠지. 네, 그리고 남반구 동안과 서하는 또 반대겠지. 네, 그러면 이렇게는 어떠니? 아요, 반대 반대는 같아요. 음, 이해됐니? 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자, 용승과 친강에서 연한 용승을 예로 선생님이 설명할 거예요. 네, 자, 용승의 종류 중에 용승, 침강의 종류가 나와. 네, 자, 첫 번째가 연한 용승과 침강이라고 해보자.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렸어. 이건 북반구 동안이죠. 응, 자, 동쪽이 바다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응, 그러면 이렇게 남풍이 불면 자, 평균은 어떻게 흐른다 그랬어? 오른쪽 직각으로 흐른다 그랬죠? 응, 이게 평균 흐름이야. 그러면 여기는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물이 부족해지지. 네, 그러면 밑에서 용승이 발생하겠지. 네, 이게 북반구 동안이에요. 네, 근데 자, 북반구 서안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북반구 서안이라고 해보자. 자, 서쪽이 이렇게 바다가 되는 거야, 이쪽이. 서쪽이 바다야,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래서 바닷물이 이렇게 나오거든. 자, 여기도 이런 형태로 돼 있다. 이게 이렇게 남풍이 불었지, 이것도. 네, 자, 남풍이 불면 평균 흐름은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으로 물이 이렇게 이동하지. 네, 평균. 그러면 여기에 물이 모이지. 네, 물 과잉이라고 해봐. 물이 주변보다 많아졌으니까 가라앉아야지. 이게 침강이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여기 봐. 북반구 동안과 서안은 똑같은 남풍이 불었을 때 용승과 침강이 서로 반대가 일어나. 네, 이해됐니?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러면 남반구 동안은 어떻게 되는지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 그러면 남반구 동안만 하나 더 그려보자. 네, 자, 잘 봐.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역시 이게 남반구 동안이야. 응,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똑같이 남풍이 불었어. 네, 자, 남풍에 대해서 자, 남반구는 왼쪽 직각이라 그랬지? 네, 이쪽으로 이게 평균 물의 흐름이야. 그러면 여기에 물이 많아졌지? 네, 물 과잉이 생겨. 그러면 물이 모였으니까 가라앉아야 돼. 이건 침강이 일어나잖아. 네, 자, 똑같은 남풍이 불었는데 북반구 동안과 북반구 서안이 반대고 그 다음에 남반구 동안과 북반구 동안이 반대고 네, 근데 북반구 서안과 남반구 동안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죠. 네, 그래 이렇게 외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하나를 대표적으로 외워버리면은 조금 더 외우기가 쉽겠죠. 네, 음. 자,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적도 용승이야. 네, 적도 용승. 자, 적도에서는 용승만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그림에 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림 이게 단면인데 여기가 적도야, 영. 적도.
자, 적도에서는 이렇게 상승하지. 네. 용승이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그 옆에 짝대기 3개 그려져 있는 거 있니? 네. 거기가 뭐를 의미하느냐면, 자, 이거 여기에다가 이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게 적도고, 이거는 단면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하늘에서 본 모습이야. 이게 플러스 30, 요게 마이너스 30. 자, 바람은 이렇게 분다 그랬죠. 이 바람의 이름이 뭐였어? 동무역. 그렇지. 이게 북동무역풍이었어. 자, 적도 쪽으로 이렇게 모이죠. 네. 맞아. 이게 북동무역풍. 그 다음에 이렇게 부는 건 또 이름이 뭐야? 남동무역. 맞아요. 요게 남동무역풍이야. 자, 요 바람을 이렇게 그려놓고, 네. 자, 어, 예서가 이렇게 잘 외우고 있네. 자, 그런데 네. 평균 물의 흐름을 봐봐. 평균 물의 흐름. 자, 평균. 물은 바람 방향의 어느 쪽 직각이라 그랬지?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남, 직각. 오른쪽, 오른쪽. 네. 이게 오른쪽 직각 방향이지? 네. 이게 바로 에크만 수송이에요. 그 음. 다음에 남반구에서는 왼쪽 직각이죠? 네. 이렇게 흐르는 게 에크만 수송이야. 그러면 예서야, 요 그림에서 네. 적도 봐봐. 여기에 있는 적도에 있는 물. 네. 자, 초록색이 빠져나가는 물이야. 그러면 음. 적도에서는 물이 부족해지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용승이 일어나지. 네. 이걸 적도 용승이라고 부르는 거야. 음. 이해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기압 저기압에서의 용승과 침강을 배울 거예요. 네. 자, 저기압 고기압에서 용승과 침강. 저기압 고기압에서 용승과 침강. 자, 북반구 고기압을 그려보자. 요게 북반구 고기압. 자,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맞니? 네.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이게 바람의 방향이라고 해봐. 이거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은 이게 평균 물의 흐름이니? 네. 자, 이렇게 평균 물의 흐름이 안쪽으로 모이네? 예. 가운데가 그러면 물을 부족이야, 과잉이야? 아인. 과잉이니까 뭐가 발생해? 한강. 침강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북반구 고기압에서의 침강이고, 자, 이게 북반구 저기압이라고 해보자. 자, 북반구에서 저기압은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죠? 네.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 이거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이게 오른쪽 직각이지? 네. 자, 오른쪽 직각으로 가운데 있는 물이 어때? 사방으로 퍼져 나가죠? 네. 그러면 여기는 물이 바깥으로 퍼져 나가니까 물 부족이 되지? 네. 그러면 용승이 일어나겠지? 맞니? 네. 자, 그 다음. 남반구도 그려줄 테니까 한번 보자. 네. 자, 남반구 고기야. 자, 남반구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죠. 네. 이게 반시계 방향이야. 근데 남반구 고기압 바람 방향의 왼쪽 90도, 이게 왼쪽 90도지. 네. 자, 이렇게 왼쪽 90도로 물이 평균적으로 가운데로 역시 물이 모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침강이 일어나. 그러니까 고기압에선 침강이 일어나고 저기압은 네. 자 무조건 북반구하고 남반구에서는 용승이 일어나겠죠. 네. 남반구 저기압은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시계 방향. 자, 그러면 이거에 자 왼쪽 직각은 이렇게 되겠지. 왼쪽 직각. 네.
바깥으로 물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가운데 물이 부족해져. 그러면은 용승이 일어나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수온약층의 깊이에 대한 형성되는 그림을 그려줄 테니까 봐봐. 네. 자, 물이 부족해, 주변보다. 자, 여기가 물 부족이죠? 네. 물이 부족하면 이렇게 용승한다 그랬지? 네. 자, 이렇게 용승하면서 요게 수온약층이야, 여기가. 네. 그러면 용승이 일어나는 곳은 자, 용승이 일어나는 곳에는 수온약층의 깊이는 요게 깊이죠? 네. 그래서 수온약층이 형성되는 깊이가 깊어, 얕아? 얕아요. 얕아졌어. 그런데 이건 침강이야, 이제. 자, 주변보다 물이 많지? 네. 자, 물이 과잉이니까 이 물은 이렇게 가라앉아야 돼. 네. 이렇게 가라앉다 보니까 자,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게 수온약층이야. 네. 자, 그러면 봐봐. 침강이 일어나는 장소에서는 수온약층의 깊이는 이게 깊이잖아. 네. 굉장히 깊어졌죠? 네. 그래. 요 그림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용승과 침강을 외워야 돼요. 음, 네. 알겠니? 네. 여기까지 해서 어려운 거 있어? 아니요. 자, 그러면 이제 엘니뇨, 라니냐가 남았죠? 네. 자, 엘니뇨, 라니냐, 너 어때? 정확히 다 알고 있어? 아니요. 자, 이거 선생님이 알려주는 그림으로 여기도 그림으로 외우세요. 네. 자, 엘니뇨, 라니냐를 배우기 전에 우선 평상시를 배워볼 거야. 네. 자, 잘 봐. 선생님은 요런 육면체를 그릴 거예요. 이게 바닷물이야. 네. 자, 요런 육면체를 그려놓고 자, 여기가 적도예요. 적도 0도. 여기가 플러스 30이야. 그러면 요렇게 부는 바람 이름이 뭐야? 동부요. 그렇지. 이게 무역풍, 북동무역풍. 이게 적당하게 불어. 네. 그랬을 때, 자, 왼쪽 무조건 지도상의 왼쪽이 서태평양.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은 동태평양. 그러면 서태평양은 뭐가 있냐면 다윈섬이 있고요. 동태평양에는 타히티 섬이라는 게 있어. 네. 여기 두 점을 비교하는 게 엘니뇨 라니냐인데, 네. 자, 평상시에, 자, 이렇게 적당하게 불면, 이렇게 흐르는 해류가 적당해. 이게 무슨 해류야? 또반요. 아니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왜 적도만류야? 그건 이 뭐예요? 해류 이름, 어, 북적도 해류. 맞다. 맞다. 네. 그래. 그리고 요게 적도만류지. 아, 네. 이것도 적당해요. 음, 그러면서, 자, 잘 봐. 대기순환은 이렇게 일어나. 네. 자, 이 대기순환을 워커순환이라고 불러. 워커순환. 워커스는, 그리고 서쪽에 구름 한 개만 그리세요. 자, 그러면 이걸 설명하는 게 서태평양은 고온 저기압이야. 동쪽보다. 네. 그래서 상승기류가 발생을 하고 상승기류가 발생하면 어때? 구름이 발생하지? 네. 이때는 평상시에는 적당한 비가 내려. 네. 근데 동태평양에는 자, 그리고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데 이게 용승이 적당하게 일어나. 자, 그러면 동태평양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저온 고기압이에요. 동태평양보다.
그리고 하강기류가 발생을 해. 자, 하강기류 발생하면은 비가 안 오죠? 그리고 적당한 용승이 일어나. 적당한 용승이 일어나니까 좋은 어장이 만들어져요. 네, 굉장히 좋은 어장이 형성이 돼. 이게 바로 동태평양의 평상시야. 그 다음에, 자, 이게 해수의 수위예요, 수위. 수위가 뭐야? 해수의 높이란 뜻이죠? 네, 어느 쪽이 더 높아? 서태평양. 서쪽이 동쪽보다 조금 더 높지요? 네, 이런 상태란 말이야. 이해됐니? 네, 자, 그런데 이게 평상시인데, 이제 봐봐. 엘니뇨를 그려볼 거야. 자, 엘니뇨는 이상 고온 현상이에요. 어디가 이상 고온이야? 홍태평양. 그렇지. 동태평양 기준이에요. 동태평양. 이게 꼭 알아야지. 동태평양 기준으로 이상 고온 현상을 얘기하는 거야. 네,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똑같은 그림을 그릴 거야. 해수.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이거 봐. 요게 약화가 돼. 자, 이걸 약화라고 썼으니까 무역풍이 약화된 거지?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약화가 돼. 오른쪽에 따뜻한 물이 왼쪽으로 오는 게 약화되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강화가 돼. 네, 왼쪽에 따뜻한 물이 오른쪽으로 많이 가.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대기 순환이 바뀌어. 이렇게. 그리고 동쪽에다가 구름 하나만 그리세요. 그 음, 다음, 용승이 약화가 돼.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서태평양. 자, 서태평양은 저온 고기압이 형성됐어요. 평상시보다 더 저온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하강기류가 발생을 해. 네, 자, 하강기류 발생하면서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안 와. 가뭄이 들어. 네, 그래서 산불 등의 화재 등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 네, 근데 동태평양은 고온 저기압이 형성돼요. 네, 저기압이니까 상승기류가 발생하겠죠. 네, 상승기류 발생하면 구름이 생기지. 네, 폭우, 홍수가 발생을 해. 그리고 어장이 파괴가 돼요. 음, 용승이 약화되다 보니까 천물에 있는 산소나 무기 염류가 표층으로 전달이 안 돼. 네, 그리고 여기에 자 이제 뭘 그릴 거냐면 수위 차이를 그릴 거야. 서쪽과 동쪽의 수위, 서쪽, 동쪽의 수위를. 자, 차이가 어때? 서쪽이 더 높긴 하지. 네, 근데 평상시보다 서쪽과 동쪽의 수위 차이는 별로 안 더 나요. 작아. 작아요. 그래. 라니냐 볼 거야. 자, 라니냐는 이상 저온 현상이에요. 네, 이상 저온 현상이 역시 동태평양 기준이야. 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도 잘 봐봐. 자, 평상시에 워커순환은 이건 동풍이지. 네, 자, 그런데 이거는 서풍으로 변했죠. 네, 그러면 서풍으로 변했으니까 동풍이 약해졌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니? 네, 그래. 그러면 라니냐 때는 또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보자.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강화가 돼, 무역풍이. 네, 그랬더니 이게 또 강화가 돼.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약화가 돼. 그리고 용승이 굉장히 강해져. 용승이 강화가 돼. 자, 그리고 워커순환이 자, 이렇게 일어나요. 평상시하고 같은 흐름이 되는데 그림을 잘 봐야 돼. 자, 여기에 구름 두 개. 자, 그 다음에 동풍이 더 강한 동풍이겠지. 네, 맞아요. 더 강한 동풍. 알겠니? 네, 그래서 서태평양은 자, 고온 더 저기압이야. 평상시보다. 그 다음에 상승 기류가 발생하면서 여기에서 홍수, 폭우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야. 비 엄청나게 와요. 그 다음에 동태평양은 저온 더 고기압이야. 그래서 하강 기류 발생. 그 다음에 가뭄, 냉해 피해가 일어나. 냉해 피해. 냉해는 너무 춥다 보니까 농작물이나 이런 게 다 얼어버려. 네, 어, 어때? 용순이 밑에 있는 굉장히 찬물이 올라왔으니까 되게 춥겠지. 네, 그 다음에 동과 서쪽에 수위차를 보세요. 서쪽과 동쪽에. 자, 이렇게 그렸어. 처음보다 어때? 수위 차이가. 많이 나요. 더 많이 나요. 높이 차이가. 이게 바로 라니냐 때. 이렇게 외우면 되게 쉬워. 음, 네, 자, 요 그림을 거기에 세 개 그려주세요. 네, 예서야, 이 부분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꼭 이렇게 외워야 돼. 네, 그림으로 외워두면 훨씬 더 편해. 했어요. 네,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말로 설명되어 있는 거 설명을 해보자. 워커 순환이라는 거 아까 그림에서도 설명했죠? 네, 워커 순환은 동서 방향의 커다란 대기 순환을 워커 순환이라고 불러. 네, 자, 그런데 남방 진동이라는 말이 나와요. 남방 진동은 동서 방향의 기압이 변했지. 맞아? 네, 자, 어떻게 됐냐면 평상시에는 서쪽이 저기압, 동쪽이 고기압이었는데 엘니뇨 때는 서쪽이 고기압, 동쪽이 저기압. 라니냐 네, 때는 서쪽이 더 저기압, 동쪽이 더 고기압. 이렇게 동서방향의 기압의 변화가 생기죠. 네, 그걸 워커 남방 진동이라 불러. 네, 동서방향의 기압 분포의 변화. 이거를 남방 진동이라고 부른다. 알겠죠? 음, 네, 변화가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야.
변화가 바뀌는 현상. 이해됐어?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남방진동 지수 이것도 외워놔야 돼. 남방진동 지수라고 하는 것은 자, 거기에 어디에서 어디를 뺐냐면 N, 타이티섬 기압에서 자, 타이티섬은 동쪽이라 그랬지. 네, 그래서 동태평양의 기압에서 다윈섬의 기압을 뺀 거예요. 자, 이 다윈섬은 서태평양의 기압이야. 네, 자, 그랬을 때 이 남방진동 지수가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가 있거든? 네, 그러면 플러스는 타이티섬 기압이 더 높은 경우지. 네, 거기에서 다이섬 기압을 빼는 거니까. 그러면 네, 이건 라니냐일까 엘니뇨일까? N이냐. 아니, 에 뭐야, 라니냐. 아니잖아. 잘 생각해. 아니, 라니냐. 라니냐지. 왜냐면 라니냐 때 동쪽이 더 고기압이라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더 고기압인 곳에서 더 저기압을 빼면은 플러스 이게 라니냐지. 네, 그리고 이게 엘니뇨예요. 네, 근데 자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 또 뭐라고 나와 있니? 동태평양에 수온 편차가 나와 있지. 네, 수온 편차라고 하는 거는 관측 수온에서 현재 수온이 얼마인지를 관측한 다음에 평균 수온을 뺀 거거든. 네, 자, 평균 수온을 빼 평년 이게 보통 평상시의 수온을 빼는 거지. 네, 그러면 자, 요게 플러스일 때는 관측 수온이 높은 거지. 네, 그래, 동쪽의 수온이 높아. 그러면 무슨 현상이야? N이뇨. 그렇지, 이게 엘니뇨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라니냐. 라니냐가 되는 거야. 근데 요거를 요렇게만 나온 게 아니라 요것도 네, 나와. 동태평양의 네, 수위 편차. 음, 자, 수위, 물의 높이야, 높이. 네, 그래서 관측 수위에서 평균 네, 수위 뺀 값이에요. 네, 자, 이게 플러스라고 해봐. 이게 뭐겠니? 관측 라니. 수위가 동쪽이 높은 거야. 그치? 그럼, 동쪽이 그럼, 평상시보다 높아진 게 뭐였지? N이뇨. 엘니뇨였지. 자, 이거를 마이너스는 라니냐인데 네, 자, 아까 선생님이 세 개 그림 그렸던 거 한번 봐봐. 여기다 한꺼번에 그릴 테니까 봐. 자, 이렇게 해놓고 자, 평상시 이게 평상시. 자, 네, 이렇게 그렸었지. 네, 그때 엘니뇨, 라니냐. 자, 그럼 음, 봐봐. 관측 수위가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어때? 작은 데서 높은 거 빼니까 마이너스지. 네, 봐봐, 라니냐잖아. 음, 그 다음에 여기 이 높이에서 봐봐. 이 그림에서도. 이 높이에서 이 높이를 뺀 거야. 이 높이에서. 그러면 플러스지. 네, 그게 엘리뇨잖아. 음, 그래서 그림을 선생님이 잘 외우라고 했던 거야. 근데 있지 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잖아. 자, 평상시보다 서풍이 강해지면 이거는 엘리뇨야, 라니냐야? 풍이 강해지면, 그거, 엘니뇨. 그렇지, 이게 엘리뇨야. 동풍이 강하면 라니냐. 맞아요. 이렇게 외우는 거란 말이야. 라니냐. 이해됐어?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용어 설명 하나만 더 하면 끝난다. 엘니뇨 남방진동이라는 게 있죠? 네, 자, 이 엘니뇨 남방진동은 뭐냐면
자, 동서 방향의 엘니뇨와 라니냐는 동쪽과 서쪽의 해수의 수온 변화이지. 네, 해수 수온 변화가 기압의 변화를 시키죠. 네, 자, 변화를 발생시켜요. 자, 그러면은, 자, 어때? 이들이 상호작용해서 기후가 변하는 거지. 네, 상호작용으로 일으킨다는 얘기야. 이거를 엘니뇨 남방 진동이라고 불러. 엘니뇨와 라니냐는 해수의 수온 변화인데 이 수온이 변하면서 동과 서쪽의 기압의 변화도 생겨서 이 해수와 대기는 서로 상호작용한다. 이거를 엘니뇨 남방 진동 지수, 엘니뇨 남방 진동이라고도 부르고 이거를 다른 말로는 엔소라고도 해요. 네. 자, 그러면 엘니뇨 라니냐도 끝난 거예요. 음, 자, 네, 엘니뇨 라니냐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외우라는 대로 그림으로 외워주는 게 좋아.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끝났어요. 자, 한 장 더 넘겨볼까요? 네, 거기 보면 이제 기후변화 요인이 나오지? 네, 이거 역시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네, 자, 기후변화 원인 중에 천문학적 원인이 나와 있네. 그쵸? 네, 지구 기후 변화 요인에는 자, 천문학적 요인이 있어. 지구 내적 요인도 있고, 천문학적 요인. 이거는 외적 요인이에요. 외적 요인. 네, 자, 외적 요인에는 크게 세 가지를 알아두면 돼. 세 가지. 그게 첫 번째 뭐냐면, 세차 운동이야. 자, 세차 운동은 자전축 경사 방향이 약 26,000년 주기로 변한다. 네, 자, 이렇게 변하면 계절이 변해요. 계절의 변화가 생겨. 네, 즉 무슨 얘기냐면 여름이었던 계절이 겨울로 변하고 겨울이었던 계절이 여름으로 변하고. 네, 근데 지구의 공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거든. 근데 세차 운동의 방향은 자, 꼭지가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자, 그러면 자, 현재와 13,000년 후에 그림을 그릴 건데 자,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네, 자, 태양은 이쪽에 있어요. 그랬을 때 태양의 먼 쪽에서 태양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 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게 현재인데 자, 태양과 멀 때를 원일점이라고 부르고 네, 북반구에 선생님은 북반구를 기준으로 설명할 거야. 북반구 여름이에요. 네, 그리고 근일점에서는 북반구에서 겨울이거든. 네, 근데 이게 13,00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하냐면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태양은 여기 있는데, 자, 기울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변해. 자, 그래서 원일점이 겨울이 돼요. 그 다음에 근일점이 여름이 되거든. 북반구라 그랬어요. 알겠니? 네, 자, 북반구에서야, 북반구. 자,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은 북반구에 태양이 많이 비추는 거야. 자, 응, 그러면 잘 봐. 현재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원일점은 여름인데, 여름은 덥죠? 네, 근데 태양과 먼 여름이지? 네, 태양과 멀리 있을 때 여름이야. 그러면 다행히 덜 더운 여름이겠지? 네, 덜 더운 여름이 돼요. 근데 근일점은 겨울이잖아. 네, 근데 다행히 태양과 가까운 겨울이죠. 네, 가까운 겨울이야. 그러면 겨울이 태양과 가까우니까 덜 추운 겨울이지. 네, 덜 추운 겨울. 그래서 연교차는 어때? 커 작아? 작아요. 작다가 나오는 거야. 음, 근데 자, 13,000년 후. 자, 원일점이 뭐가 됐어? 겨울, 겨울이야. 근데 겨울은 추울 때 태양과 먼 겨울이야. 네, 먼 겨울이니까 더 추운 겨울이지? 네, 맞아요. 더 추운 겨울이 돼. 그 다음에 근일점은 여름인데, 여름은 더운데, 네, 태양과 가까운 여름이지? 네, 태양과 가까우면 더 더운 여름이 되겠죠? 북반구는. 네, 자, 남반구는 여름, 겨울이 바뀌어요. 북반구하고 다르게. 그러면 네, 이때는 연교차는, 커져요. 크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세차 운동이에요. 음, 이해됐니? 네, 이제 두 번째. 지구 자전축 기울기잖아. 자, 왼쪽은 지워도 될까? 네, 자, 그러면 2번을 이제 써보자. 지구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 약 4만 1000년 주기로 지구 자전축 경사각이 21.5도부터 24.5도까지 변해요. 자, 이 자전축 경사각이 변하면 이걸 먼저 알아도 밤낮의 길이가 변하고요. 알겠니? 네, 밤이 길어지거나 낮이 길어지거나 그러면서 태양 고도의 변화가 생겨요. 네, 자, 그런데 현재는 기울기가 몇 도냐면 23.5도 기울어져 있거든. 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는 이제서야 네, 극단적으로 많이 눕히고 그럴 거야. 네, 자, 그러면 역시 지구를 태양 주변으로 도는 그림을 그릴 거야. 자, 이렇게 그려놓고 역시 태양은 여기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거의 이렇게 서 있어. 네,
자, 거의 서 있어요. 자, 이럴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커질 때야.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작아질 때라고 해석해야 돼, 여기선 그림을. 네, 자, 커질 때와 작아질 때 그림이 역시 또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려놓고 역시 태양은 여기 있는데, 자, 여기에서 거의 태양 쪽에 많이 이렇게 기울여. 이렇게. 극단적으로 선생님이 표현한다 그랬지? 네, 많이 기울였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면, 거봐, 자전축 경사각이 커진 거지? 네,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면 작아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런데 여기 원일점은 역시 북반구 여름이고요. 네, 여기 근일점은 북반구 겨울이에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원일점은 여름이고요. 네, 근일점은 겨울이에요. 자, 계절은 안 바뀌었지? 네, 근데 뭐가 변하는지를 이제 여기다 써줄 거야. 그래서 경사각이 현재보다 커질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원일점 여름. 근데 여기 봐봐. 여기 커질 때 얘 봐봐. 북반구에 적도 위쪽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오지. 네,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름에 태양이 더 높게 떠. 네, 자, 태양 고도가 높아지면은 낮의 길이가 길어져. 자, 여름에 낮이 더 길어졌어. 그러면 더 더운 여름이지? 맞니? 네, 남반구는 원일점하고 근일점의 계절만 바꿔놓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근일점은 겨울이야. 겨울인데, 자, 이 그림 봐봐. 북반구, 자, 적도 위쪽에 태양빛이 거의 안 들어오지? 네, 거의 안 들어와요. 남반구만 비추잖아. 네, 그래서 태양 고도가 훨씬 낮아져. 자, 태양 고도가 낮아지면 밤이 길어져요. 네, 자, 그럼 생각해봐. 현재보다 밤이 길어져, 겨울에. 겨울이 밤이 길어져, 더 추워져. 그쵸? 더 추운 겨울이 되겠지? 네, 그래서 연교차는 어때? 커져요.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근데 이제 경사각이 현재보다 작아질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야. 네, 작아질 때는, 자, 원일점은 역시 뭐야? 여름, 여름이죠? 네, 태양이 낮게 떠요. 태양 고도가 낮아져. 네, 그러면 낮이 짧아져요. 현재보다. 네, 자, 낮이 짧아진다. 여름에 더운데 낮이 짧아지면 덜 더운 여름. 그 다음에 균일점은 겨울인데 태양 고도가 더 높아져요. 겨울에. 태양이 더 높게 뜬다는 얘기야. 그러면 밤이 짧아져요. 네, 낮이 길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덜 추운 겨울이죠. 네, 그러면 연격차는 작아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예서야 이거를 네, 남반구라고 한다면 어떻게 쓰면 될까? 남반구에 대해서 써볼 테니까 봐. 네, 자, 원일점은
겨울이에요. 자, 원일점이 겨울인데, 자, 태양 고도가 낮아져요. 자, 커질 때는, 알겠니? 이건 작아질 때인데, 커질 때를 쓴 거야, 이거는. 자, 요거하고 반대로, 정사각이 커질 때요? 이건 남반구가 커질 때, 위에 거. 자, 음, 원일점은 여기서 겨울인데, 태양 고도가 더 낮아져, 커지면. 음, 네, 그러면 어때? 밤이 더 길어지지? 네. 어, 길어진다. 그러면 더 추운 겨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요거하고 네, 반대잖아, 여기. 원일점하고 근일점에 요거만 반대로 해석을 하잖아. 네, 알겠니? 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남반구는 북반구의 반대로 해석하면 된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다. 자, 이게 두 번째 천문학적 요인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왼쪽은 지워도 될까? 네, 자, 이제 세 번째. 요거 세 번째까지만 알면 돼. 나머지는 몰라도 돼. 음,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세 번째는 공전 궤도 이식률의 변화야. 자, 공전궤도 이식률의 변화는 자, 태양과 거리가 변해요. 거리가 변하면은 자,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달라져. 네, 들어오는 에너지 양이 변한다야. 가까우면은 많이 들어오고 멀면은 조금 들어오겠죠. 네, 약 10만 년 주기로 공전 궤도 모양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네, 이거를 공전 궤도 이심률의 변화라고 불러. 자, 그러면 자, 이것도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보세요. 자꾸 음, 자, 이게 현재인데 태양은 여기 있고 자, 요렇게 돼 있고 자, 원일점은 역시 북반구에서 여름이에요. 근일점은 겨울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변하면 커질 때고 이게 이렇게 변하면 작아질 때로 해석하는 거야. 알겠니? 네, 자, 그래서 커질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자, 여기에서 원일점은 역시 여름, 여기에서는 근일점 겨울. 이거는 커질 때. 그리고 작아질 때는 자, 이렇게 변해.
자, 원일점은 역시 여름이고, 근일점은 역시 겨울이에요. 자, 저거를 설명하면 되겠지. 네, 그래서 공정궤도 이심률이 현재보다 커질 때. 자, 현재보다 커질 때는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 위로 올라간 거지. 네, 자, 원일점은 여름이라 그랬는데 태양과 멀어졌지. 네, 자, 더 먼 여름이야. 그러면 여름에 더운데 더 멀리 있어. 덜 더운 여름이죠. 네, 북반구의 여름이야. 그 다음에 근일점은 겨울인데 태양과 더 가까워졌지. 네, 더 가까운 겨울이에요. 그러면 덜 추운 겨울이지. 네, 맞아요. 그러면 연교차는 어때? 작아지죠. 작다. 이게 지금 공정궤도 이심률이 커질 때야. 그 다음 공정궤도 이심률이 현재보다 작아질 때. 자, 현재보다 작아질 때는 원일점은 역시 똑같이 여름이에요. 근데 태양과 더 가까워진 여름이지. 네, 현재보다 더 가까운 여름이자. 그러면 여름에 더운데 태양에 더 가까워졌어. 더 더운 여름이죠? 네,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근일점은 역시 똑같이 겨울인데 태양과 더 멀어졌네? 그쵸? 네, 더 추운 겨울. 그러다 보면 연교차는 커져요. 커진다. 이게 바로 천문학적인 세 가지 제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몰라도 되는데 이거 한 번도 나온 적이 한 번인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나온 적이 없어. 네, 자, 뭐냐면 밀란코비치 주기라는 게 있어요. 자, 밀란코비치 주기는 밀란코비치 주기. 얘는 위 세 현상이 겹칠 때가 있겠지. 음, 이 세 현상이 겹칠 때 태양하고 아주 멀 때 추운 겨울이 된다. 그러면 빙하기가 올 수 있다. 음,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면 되고 여기서는 네, 다섯 번째. 자, 태양 활동의 변화예요. 네, 자, 태양 활동의 변화. 태양 활동이 활발하면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많아져요. 그래, 그것만 알면 돼. 그러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겠지. 활발하면 지구에 입사되는 에너지 양이 많아져요. 네, 자, 많아지면 지구 기온이 상승하겠죠? 네, 흑점이 많을수록 활동이 활발한 거예요. 요 정도만 알아두면 돼. 태양 활동이 활발하면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많아져서 지구의 기온이 높아진다. 음, 됐니? 네, 자, 그 다음. 오늘 이 단원 그냥 시간 걸리더라도 끝내버리자. 네, 그 옆에 이제 지구의 내적 요인 나오죠? 네, 지구의 내적 요인은
자, 거기 읽어줄 테니까 봐봐. 이거는 지구 외적 요인은 지구 안의 문제하고 다르게 지구 바깥의 환경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었는데 지구 내적 요인은 지구 내부 요인이야. 네. 자, 왼쪽 지워도 될까요? 네. 요거 지우고 여기다 하나씩 써보자. 자, 지구 내적 요인. 지구 내적 요인에는 자, 첫 번째 지표의 변화예요. 자, 지표 변화 중에 빙하 면적이 감소하면 빙하는 하얀색이지. 네. 반사를 시키는데 반사율이 감소해. 그러면 흡수율이 증가하겠지. 네. 태양 에너지 흡수가 증가하면은 기온은 높아져요. 상승. 자, 두 번째 숲의 면적이 파괴됐다. 면적 감소. 자, 숲은 태양 에너지 흡수하죠. 네. 그러면 흡수율이 감소해. 그러면 반사율이 커지지. 네. 그러면 기온은 하강하겠죠? 네. 사막화가 진행되면 어떨 것 같아? 자, 이건 숲의 면적의 감소하고 똑같이 해석하면 돼요. 음. 그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이런 것들. 대기 투과율 감소. 투과율 감소. 자,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네. 태양빛을 반사시키고 차단하겠지. 네. 태양빛 차단. 그러면 어떻게 돼? 기온은? 낮아져요. 낮아져. 이런 것들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위적 요인. 이 정도만 알면 되겠다. 자, 온실기체 증가를 시키면은 기온이 상승하겠지. 네. 그 다음에 과도한 경작, 개발, 방목, 벌목 등등은 숲의 면적이 파괴되는 것과 같이 생각하면 돼요. 알겠니? 네. 숲 면적 파괴와 같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이게 지구 내적 요인이야. 음. 해결됐습니까? 네. 자, 이거 지워도 되지. 네. 네, 지구복사 평형을 배울 거야. 이게 마지막이야. 자, 지구복사 평형은 자, 복사 평형이라는 건 뭐냐면 흡수한 총 에너지를 방출한 총 에너지와 같을 때 우리는 복사 평형이라고 부르거든. 네. 그러면 실험을 할 거예요. 실험. 여기에 빈자리에 조그맣게 그려야 돼. 이 실험은. 자, 여기에 백열등을 켜고 쓸 게 조금 있어. 자, 이렇게 일정한 거리에 자, 이렇게 검게 칠한 구리통을 온도계를 꼽아놨어. A, B, C로. 네. 자, 검게 칠한 구리통에 온도계를 꼽은 거야. 자, 여기에서 온도는 누가 제일 먼저 많이 올라갈까? 시간에 따른 온도는. 에이. A가 쭉 계속 올라가? 올라가다 멈춰야지. 그치? 네. 그 다음에 B도 올라가다 멈춰요. 이게 B. 그 다음에 C도 올라가다 멈춰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봐봐. 요 앞에 부분에는 온도가 올라가지. 네. 온도가 왜 올라가? 흡수해서.
흡수만 하나? 방출을 안 하나? 방출도 하죠. 근데 누가 더 커? 에이, 흡수 에너지가 방출 에너지보다 더 크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네, 근데 여기는 봐봐. 여기는 온도가 일정하지요. 네, 이때 왜 온도가 일정해? 흡수하는 양이 없나? 있어요. 흡수 에너지와 방출 에너지가 같기 때문이야. 알겠니? 네, 그러면 지구에서도 복사평형이 일어나는 증거로 제시해봐라. 그럼 뭐라고 할래? 자, 일어나는 증거를 제시해봐. 예수야, 지구도 복사평형이 일어난다. 증거가 뭐가 있어? 뭐 온도가 일정한 게 증거잖아. 맞아? 음흠, 야, 왼쪽에서 배웠잖아. 온도가 일정하다. 지금 무슨 얘기야? 지구의 연 평균 네, 기온이 약 15도씨로 일정하다. 이게 바로 지구의 복사평형이 일어나는 증거가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지구의 복사평형을 배울 거예요. 자, 요 그림 말고 이거 다 지울 거야. 지워도 되냐? 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려야 돼. 이 그림은 외우는 게 아니야.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들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야. 이게 대기, 가운데가. 여기가 지표. 그리고 반을 딱 나눠서 이건 태양 복사 에너지. 자, 태양 복사 에너지의 다른 말은 뭐냐면 있지.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구 복사 에너지. 그리고 이거는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야. 근데 지구가 흡수할 때는 있지. 어떤 에너지로 흡수하냐면 형태는 흡수하는 형태는 가시광이야 주로. 가시광선이 주야. 근데 여기에 형태는 지구 복사 에너지 형태는 적외선이 주예요. 알겠니? 네, 지구는 가시광선 방출 안 해. 음, 빛을 내는 천체가 아니잖아, 지구는. 네, 그러니까 지구는 가시광선으로 방출하는 게 아니고 적외선으로 방출을 해. 자, 그럼 잘 봐. 태양에서 백이라는 에너지가 왔거든. 네, 근데 대기권에서 반사, 대기 중에서 반사, 그 다음에 지표까지 왔다가 반사. 이걸 반사율이라고 부르거든. 네, 반사율이 30%야. 자, 저 반사된 양은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일까 아닐까? 해요. 자, 아니요, 선생님이 안 해. 예서 몸에, 자, 예서 몸 전체에다가 있지, 끈끈이를 발라놨어. 그리고 선생님이 동전을 던질 거야, 예서한테. 네, 하나, 둘씩 던졌는데, 예서 몸에 딱 붙은 것만 가져와라고 했거든? 네, 근데 예서 몸에 던졌더니 딱 붙었다가 톡 떨어져 버렸어. 네, 그거는 네가 가질 수 있는 돈이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 봐봐. 왼쪽에 저 반사된 에너지는 지구가 흡수한 에너지에 속해 안 속해? 안 속해요. 그러면 얼마를 흡수한다는 뜻이야? 70. 그래, 70을 흡수해. 자, 그런데 이 숫자는 문제마다 다 달라요. 알겠니? 네, 네, 자, 문제마다 다 다르니까 이 숫자는 외우는 게 아니야. 자, 이게 태양복사 에너지예요. 음, 그 다음 23%는 자, 잠열, 7%는 대류 전도, 그 다음 102% 복사, 그 다음 12% 복사, 그 다음 58%
복사. 그 다음 94%.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물어볼 거야. 자, 이거 따지는 거 되게 쉬워요. 자, 어떻게 따지냐면, 자, 대기부터 할 거야, 대기. 대기가 흡수한 에너지를 골라라 라고 하잖아. 그러면 예서야, 대기 중으로 들어온 화살표 다 더하면 돼. 응. 그래, 대기 중으로 들어온 화살표야. 대기 중으로 화살표 끝이 돼 있는 게 몇 개 있어? 두 개. 아, 진짜. 바보. 대기 중으로 들어온 화살표도 숫자를 못 세네. 몇 개 보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기 중으로 들어온 게 5개나 보여? 자, 아, 선생님 들어온 다시 한번 거요? 얘기한다. 화살표 끝이 대기 중으로 들어온 거. 하나? 아이, 진짜. 화살표 끝이 대기로 들어온 게 안 보여? 음, 하나, 둘, 셋, 둘. 넷. 이게 화살표 끝이 대기로 들어온 거 아니냐? 응. 네, 근데 이걸 못 세면 어떻게 해? 네, 자, 저거 다 더할 거야. 자, 네. 20%, 23%, 7%, 102%. 이거 다 더해봐, 얼마인가? 43, 50, 152. 자, 152%인데. 자, 잘 봐. 이건 누구한테서 흡수한 거야? 대기. 태양에게서 흡수했지? 네. 대기에게서 흡수했어? 음, 태양에게서 23은 뭘로 흡수했어? 지표에서 잔멸로 복사에 흡수했어. 자멸. 그래, 네. 7은 대류 전도로. 예를 좀, 그리고 얘는 지표 복사로. 네, 이걸로 흡수한 거야. 그러면 잘 봐. 이제. 이거 되게 쉬운 거란 말이야. 방출한 에너지. 자, 방출한 에너지는 네, 화살표가 대기에게서 밖으로 나간 화살표 다 더하면 돼. 자, 네. 여기서 대기에서 밖으로 나간 화살표 몇 개 보여? 두 개. 뭐하고 뭐? 복사 에너지랑 아니, 그 숫자를 불러, 숫자. 10이랑 58. 뭐하고 뭐? 10이랑 58. 아유, 12가 진짜 대기에게서 나갔냐, 이 바보야? 아니요. 대기에게서 나간 화살표 다 더하라니까. 그러면 저 30. 아, 진짜 저 반사율은 저 반사율은 들어오지도 않은 에너지인데 방출할 수 음, 있어? 아니요. 그러면 아니, 저 58. 그래 58하고 또 또 있어요? 94도 있잖아. 어, 아, 진짜. 야, 58%하고 94% 이거 더해봐 얼마인가? 152. 봐봐, 흡수와 에너지가 방출이 똑같아야 복사평행이지. 얘는 어디로 네. 버렸냐면 우주로 버렸고 이거는 지표로 버린 거야 대기가. 어, 이게 온실 효과율이에요. 네. 그래서 음, 온실 기체가 늘어나면 이 에너지도 증가하는 거야. 음, 아니 이걸 찾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아 진짜. 다시 이게 봐봐. 자 이거 봐. 지표를 볼 거야. 네. 지표가 흡수한 에너지 하잖아. 네. 그러면 지표로 떨어진 화살표 다 더하는 거야. 몇 개 보여? 두 개? 뭐하고 뭐? 50%랑 94%. 그렇지. 이게 좀 찼네. 이게 144%지. 네. 50은 어디에서 흡수한 거야? 태양에게서 흡수했지요. 네. 94는 대기가 준 거지. 네. 그래, 대기한테 흡수한 거야. 이거 봐, 다 나오잖아. 그럼 방출한 에너지는 음, 대기에서 나간 화살표 다 더해. 몇 개야? 아, 지표에서 나간 화살표. 네 개. 그래, 얼마? 23, 7, 102.
12, 이거 다 더해봐. 몇 퍼센트? 34, 12, 144요. 봐, 똑같네. 이거 봐. 이렇게 딱 맞아야지. 자, 음, 23은, 자, 뭘로 버렸어? 잡열로 버렸지? 네, 이건 대류 전도로 버렸지? 네, 지표 복사로 버렸지? 네, 얘는 우주로 버렸네, 우주로. 음, 자, 그러면 지구로 전체로 볼 거야. 흡수한 에너지. 자, 흡수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찾아야지. 얼마 흡수했어? 20과 50 흡수했잖아, 태양으로부터. 네, 그러면 그쵸. 70%지. 네, 20은 대기가 흡수한 거고, 네, 얘는 지표가 흡수했잖아. 네, 그러면 방출한 에너지, 이거는 지구에서 나가나 살펴. 23, 아, 진짜. 지구에서 나갔다 그랬지. 네, 지구에서 나간 게 아니고, 지구에서. 우주로. 지구에서, 그러면 58? 그리고, 아, 두 개 보이잖아. 우주로 나간 거, 이거 두 개. 괜히 네, 바깥으로 그렇네. 나갔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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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 두 개를 더하란 얘기잖아. 그러면 얘도 70이잖아. 네, 그러면 얘는 누가 버렸어? 지표가 버린 거고, 지표가 우주로. 얘는 응, 대기가 버린 거야, 대기가 우주로. 음, 이렇게 딱 흡수와 방출이 딱 맞아야 복사 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이해됐어? 네. 자, 요거 다 써야 되는데, 오 마이 갓. 요거 쓸 시간 없어. 지워버릴 거야. 그럼 사진이라도 찍을게요. 빨리 찍어. 됐어요. 이 단원을 오늘 끝내야 돼서 그래. 마지막 한 장 남았어. 마지막 한 페이지. 네, 지구온난화 이거거든. 네, 자, 지구온난화는 있지. 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에요. 네, 거기에 자, 첫 번째 원인이 뭐야? 온실기체 온, 증가예요. 네, 알겠니? 자, 온실기체가 증가해서 지구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야. 네, 그런데 두 번째, 이거는 요 정도만 알면 돼. 두 번째, 연도에 따른, 연도에 따른 CO2, 대기 중 CO2 농도 변화가 나오지? 네, 여기에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잘 봐. 자, 연도에 따라 대기 중 CO2가 이런 형태로 증가하는데, 여기 잘 봐, 여기. 요걸 확대를 해봤어. 확대했더니,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변해. 네, 자, 요게 북반구예요. 네. 자, 북반구에 요 꼭지점을 이으면은 계절이 뭘까? 여름, 에이, 바보. 겨울이지, 겨울. 겨울. 왜? 겨울에 난방연료를 연소하잖아. 아, 자, 아, 우리 석탄, 석유 또는 가스 태우지? 네, 그럴 때 이산화탄소 엄청나게 나가요. 이게 겨울이야. 그러면 여기는 반대로 요거는 뭘까? 그것이 여름. 여름이죠? 북반구의 여름이에요. 네, 근데 북반구에서는 왜 여름에는 줄어들까? 난방연료 연소 안 해서? 아니요? 광합성 때문이죠. 식물이 음, 광합성 음, 양이 늘어나면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들지. 네, 자, 근데 있지, 남반구는 이거하고 반대로 움직여. 여기에서 이렇게 작아지고, 여기에서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크기 변화가 어때? 더 작게 움직이죠? 네, 이게 남반구야. 음, 자, 남반구는 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냐면, 북반구의 겨울이 남반구의 여름이에요.
음흠. 그리고 북반구의 여름이 남반구의 겨울이기 때문에 그래. 네, 자, 근데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연도에 따라 해수면 높이, 해수면 높이를 봤더니 이렇게 등락이 있는데, 자, 증가하는 거는 상관성이 있죠. 네, 연도에 따라, 자, 그 다음에 평균 기온이야. 평균 기온. 기온도 이렇게 등락은 있는데, 점점점 어때? 높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지.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구온난화의 영향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영향은 어떤 영향이 있느냐? 거기 쭉 나와 있어. 해수면이 높아지죠? 네, 자, 해수면 상승, 빙하 면적 감소. 자, 한꺼번에 막 쓸 거야. 자, 해수면이 상승하면, 자, 육지 면적 감소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지대 침수. 저지대 침수 일어나고, 그러면서 육지 면적이 감소하면 경작 면적이 감소하지? 네, 그러면 경작지가 감소하면 식량이 감소하겠지? 네, 그래.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요즘 이 온난화 때문에 막 어떤 나라는 막 잠기고 있잖아. 응, 그다음에 자, 열대 질병이 확산이 돼. 그다음에 태풍 발생 빈도가 늘어. 네, 그다음에 이상 기후 현상 발생을 해. 이상 기후 빈도도 증가해요. 그다음에 기후대가 변해요. 기후대. 식생이 변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온대지방에서 잘 자라던 생물은 아열대 환경으로 변하면 잘 안 자라겠지? 네, 이런 식으로 변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 대책은 뭐밖에 없느냐? 자, 온실기체, 배출을 억제해야겠지? 네, 그래서 실제로 탄소 중립이라 그래서 있지?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연료를 막 개발하고 있잖아. 네. 그다음에 숲의 면적을 조성해야 돼.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식물이 광합성을 해야만 되거든. 네, 그리고 자, 국제적 협약이 필요하죠. 네, 이 정도. 자, 그래서 2단원을 끝냈어요. 예서야. 자, 예서야. 네, 2단원을 선생님이랑 3번 만에 끝냈거든. 네, 엄청나게 빠른 진도야. 네.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어요? 아니요.